여러분 위탁 판매 해보신 분들 계시죠? 한 달에 100개 팔면 뿌듯하잖아요. 오, 나 100개나 팔았네. 이번 달 돈 좀 벌었겠는데? 근데 정산 받아보면요 10만원, 잘해야 20만원입니다. 분명 매출은 300만원이었는데 내 돈 다 어디 갔지? 플랫폼 수수료 빠지고 광고비 빠지고 원가 빠지고 배송비 빠지고 반품 처리 비용 빠지고 남는 게 없습니다. 저한테 DM 오는 분들 중에 이런 분 진짜 많아요. 백형, 저 위탁 판매 6개월 했는데 시급 계산하면 최저임금도 안 나옵니다. 차라리 편의점 알바가 낫겠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로.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올까요? 문제는 노력이 아닙니다. 구조가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그 구조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건기식 브랜드가 진짜 부업인지 숫자로 증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테고리별로 진짜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제철과일 선물 세트입니다. 가령 5만원이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농수산물 위탁 판매 많이들 하시죠. 신선식품이라 마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매가는 모두 도매처 기준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판매가가 예를 들어 5만원이고 도매 원가가 38,000원, 플랫폼 수수료 5,000원, 대략 10%죠. 각종 세금 등 기타 부대 비용 1,500원, 약 3%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남는 게 5,500원입니다. 근데 농수산물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일이 물렀어요, 상했어요, 클레임입니다. 신선식품 클레임률은 10에서 15%가 평균입니다. 10개 팔면 한 개는 환불이나 재발송을 해줘야 된다는 뜻인데요. 배송비 3,000원까지 빼면, 그리고 여기에 건당 클레임 비용을 평균 추산 500원까지 뺀다고 하면은 순이익은 대략 2,000원밖에 안 됩니다. 5만원 팔아서 2,000원이 마진인데요. 사실 여기서 광고비는 아직 계산도 안 한 겁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여성 원피스. 의류는 마진이 좋다고 많이들 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판매가가 4만원짜리 원피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동대문에서 제가 22,000원에 도매로 떼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4,000원, 결제 수수료 1,200원, 배송비 2,500원, 여기까지 계산하면 순이익이 1,300원 정도 됩니다. 오, 25%의 마진 괜찮아 보이죠? 근데요, 의류에 숨겨진 폭탄이 있습니다. 반품률 바로 20에서 30%라는 점인데요. 사이즈 안 맞아요, 색상의 화면이랑 달라요, 핏이 별로예요, 이러면서 환불 요청이 쏟아집니다. 반품 배송비 왕복 5,000원, 이거 누가 내나요? 고객 컴플레인 무서워서 셀러가 떠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0개 팔아서 10만 3천원 벌었는데 3개 반품 들어오면 반품 비용만 15,000원인 셈이죠. 실제 순이익은 10만 3천원에서 15,000원을 빼면 8만 8천원입니다. 10개 기준으로 개당 8,800원 정도, 실질 마진율은 22%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광고비 5,000원을 들어가게 되면 순이익 3,800원에 마진율은 9.5%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반품된 옷은요, 택 뜯기고 구겨져서 오면 재판매도 못합니다. 그냥 재고로 쌓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시는 주방용품 세트를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주방용품이 공동구매 시장에서 그렇게 핫하다고들 합니다. 생활용품은 반품 적고 안정적이라고들 하죠. 맞아요. 근데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판매가를 예를 들어서 5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도매 원가는 35,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쿠팡 기준 플랫폼 수수료는 러프하게 5,000원, 각종 부대 비용 1,500원, 여기까지 8,500원 정도가 남죠. 근데 주방용품은 부피가 큽니다. 냄비 세트, 프라이팬 세트 이런 거 배송비가 일반 택배비 3,000원으로는 안 됩니다. 대형 택배비 5,000원, 6,000원 정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순이익 8,500원에 배송비 5,500원 정도 평균값을 잡아서 빼면은 3,000원 정도의 마진이 남습니다. 순이익 3,000원, 마진율은 대략 6%입니다. 광고비 4,000원만 써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공산품 중에 휴대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실제 가볍고 배송비 싸고 반품률도 적습니다. 마진 구조가 제일 좋아 보이기도 하죠. 판매가를 예를 들어서 15,000원짜리 휴대폰 케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도매국 기준으로 원가가 6,000원짜리로 원가가 나가는 상품을 기준 잡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플랫폼 수수료는 쿠팡 기준 1,500원 정도 나간다고 가정을 하고, 결제 수수료, 기타 등등 부대 비용까지 합쳤을 때 배송비랑 포함해서 3,000원 정도 나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순이익은 4,500원 정도, 마진율은 30%. 오, 이거 괜찮네 싶죠? 근데요, 똑같은 케이스 파는 셀러가 몇 명일까요? 수천 명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똑같은 상품이 500개가 뜹니다. 소비자가 뭘 보고 사나요? 가격입니다. 15,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경쟁자가 14,000원으로 내리고 또 다른 셀러가 12,000원으로 내리고 결국 9,900원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9,900원에서 원가 6,000원, 수수료 990원, 기타 등등 배송비랑 결제 수수료를 다 제외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순이익이 약 1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진율은 1% 남짓인 거예요. 1만원짜리 팔아서 100원 버는 겁니다. 100개 팔아야 만원, 이게 현실입니다. 보셨죠? 카테고리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농수산물은 배송비랑 클레임이 잡아먹고 의류는 반품이 미쳐 들어가고 생활용품은 부피 때문에 배송비가 이익을 다 먹고 액세서리는 가격 경쟁에서 마진이 증발합니다. 어떤 카테고리를 하든 실질 마진율은 5에서 10%가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광고 안 돌리면 상품 노출이 안 되잖아요. 광고비를 넣으면 보통 한 건 전환에 광고비가 3,000원에서 5,000원이 들어갑니다. 마진이 1,000원에서 5,000원인데요. 광고비가 3,000원? 팔수록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위탁 판매는 월급 2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출퇴근 교통비로 150만원 쓰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구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USB 케이블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한 번 사면 끝입니다. 다음 달에 또 USB 케이블을 안 사요. 매달 신규 고객을 뚫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매달 광고비를 새로 태워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겠죠. 자, 이러한 카테고리들은 마진이 낮고 광고비가 비싸고 재구매가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3콤보가 터지면요, 100개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백형, 건기식도 위탁 판매 있잖아요. 남의 제품 떼다가 파는 거 똑같지 않나요? 유튜브에 건기식 위탁 판매 강의도 많던데요. 맞습니다. 건기식 위탁 판매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기식 위탁 판매, 일반 공산품 위탁 판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냐? 일단 건기식은 카테고리 자체가 마진이 좀 붙어요. 도매가가 소비자가의 50에서 60% 수준입니다. 일반 공산품은 70에서 80%잖아요. 그래서 건기식 위탁 판매 마진이 15에서 25% 정도 나옵니다. 아까 계산한 일반 위탁 판매 5에서 10%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재구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유산균 한 달 먹고 좋았으면 같은 데서 또 사거든요. USB 케이블처럼 한 번 사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건기식 위탁 판매가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일반 공산품 위탁 판매로 시급 3,000원 버는 것보다 건기식 위탁 판매로 시급 10,000원 버는 게 낫잖아요. 진입 장벽도 낮고 재고 부담도 없고 시장 감각 익히기에는 좋은 훈련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위탁 판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장 구조 파악하고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배우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위탁 판매는 훈련이지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 결국 남의 제품 팔면 한계가 있거든요. 똑같은 유산균 파는 셀러가 200명입니다. 내가 아무리 상세 페이지 잘 만들어도 썸네일로 후킹을 했다 해도 옆에서 500원 깎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가격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구매를 해도 다른 셀러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이 제품을 산 거지 나한테 산 게 아니니까요. 건기식 위탁 판매가 일반 위탁보다 낫다? 맞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건기식 자체의 브랜드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건기식 위탁 판매, 남의 제품을 떼다가 팔면 마진이 15에서 25%, 재구매를 해도 다른 셀러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으로 싸우게 됩니다. 건기식 자체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내 상표, 내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마진율이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재구매를 하게 되면 100% 나에게 오는 것이죠. 가격이 아니라 바로 가치로 싸우는 겁니다. 같은 100개를 파는데 위탁은 25만원 벌고 브랜드는 60만원 번다. 결과가 2.5배 차이가 나죠. 백형, 자체 브랜드면 공장 차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돈 엄청 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OEM이라는 게 있어요. 공장에서 제조는 해주고 내 상표만 붙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최소 주문량이 10,000개에서 10만 개였습니다. 제조에만 초기 투자금이 수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100개, 200개 단위로 만들어주는 공장이 많습니다. 소량 OEM 전문 업체들이 생겼거든요. 초기 투자 100만 원 안팎이면 내 브랜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100만 원으로 테스트를 하고 잘 되면 수량을 늘리고 안 되면 다른 제품으로 피봇을 하면 됩니다. 리스크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초보자라면 건기식 위탁 판매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시장 감각을 익히고 어떤 제품이 팔리는지 배우세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위탁 판매로 감을 잡았으면 그 다음은 자체의 브랜드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위탁 판매는 취업이고 브랜드는 창업입니다. 월급쟁이로 남을 건지 사장이 될 건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건기식 브랜드 수익 구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3만원짜리 건기식 자체 브랜드가 있다면 3만원에 판매를 하고 제조 원가를 소량 기준으로 6,0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대략 10% 정도 평균값을 잡아서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배송비 3,000원, 각종 부대비 및 세금을 2,000원 정도 잡겠습니다. 그러면 다 빼면 순이익이 16,100원이 남습니다. 같은 3만원인데 위탁 판매는 2,100원이 남고 건기식 브랜드는 16,100원이 남습니다. 마진율 50%로 약 8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 위탁 판매로 100개 팔아야 벌 돈을 건기식 브랜드는 단 15개만 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노력 8배의 다른 결과입니다. 그리고 광고비는요, 마진이 16,000원이면 광고비 5,000원을 써도 11,000원이 남아요. 광고를 태워도 돈이 벌리는 구조입니다. 위탁 판매랑 완전 반대되는 구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기식의 진짜 무기는 재구매와 벌크 단위 구매입니다. 유산균 한 달 먹고 효과를 봤어요. 다음 달에 뭐합니까? 또 삽니다. 그 다음 달에도 또 사요. 건기식 평균 재구매율이 30% 이상입니다. 잘 만들면 5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절대 한 박스만 사지 않고 2개, 4개, 6개 이상 구매하는 고객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기식은 이번 달
달에 고객 100명을 확보했어요. 그럼 다음 달에는 광고를 안 해도 30명이 또 삽니다. 광고비 영원에 30건 매출이 공짜로 생기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위탁 판매는 매일 물을 떠오는 거고 건기식 브랜드는 우물을 파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근데 우물을 한번 파놓으면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만약 3만원짜리 상품을 100개 팔았다 가정을 하면 매출이 300만원에 순이익이 160만원, 광고비를 30에서 50만원 정도 썼다고 가정을 해도 실제 수익은 110에서 130만원 정도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광고비를 많이 써서 100만원을 썼다고 가정을 해도 아직도 30만원의 수익이 남습니다. 보이시죠? 같은 100개를 파는데 한쪽은 적자, 한쪽은 100만원 흑자. 그리고 다음 달 위탁 판매는 다시 0에서 시작입니다. 건기식은 재구매 30명이 있으니까 신규 30명만 뚫어도 또 60개입니다. 광고비는 절반으로 줄게 되는 거죠. 6개월 후에는 재구매 고객만으로 100개가 채워지는 날이 옵니다. 광고비 영원의 순이익 160만원. 이게 건기식 브랜드의 힘입니다. 비단 건기식뿐만이 아니라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플레이를 하시면 재구매가 발생하는 카테고리에서 브랜딩의 힘으로 충분히 사업 확장까지 가능합니다. 백형, 왜 건기식만 마진이 이렇게 높아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에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소비자들은 USB 케이블이 1만원이면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건강 영양제 3만원? 괜찮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에는 돈을 아끼지 않거든요. 인간의 5대 욕구 중 두 번째 욕구가 뭔지 아세요?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중에 2단계가 바로 안전 욕구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 이건 배고프면 밥 먹고 싶다는 것처럼 본능입니다. 건기식 시장이 절대 안 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충분히 붙여도 잘 팔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격 비교가 어렵습니다. 위탁 판매 상품은 똑같은 게 1만 개 있어요. 누가 제일 싼지 바로 비교가 됩니다. 근데 내 브랜드 건기식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가격 경쟁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소량 OEM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장 MOQ가 3,000개, 1만 개, 10만 개였어요. 수천만 원이 들어갔죠. 자, 물론 특정 원료들은 MOQ를 맞춰야 하는 원료들도 있고 또 일군 제조사들의 경우는 운영 측면에서 최소 MOQ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00개, 200개 단위로 만들어주는 공장이 많다고들 했죠. 초기 투자 100만원 안팎이면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 부담 없이 테스트하고 잘 키우면 되는 겁니다. 건강 프리미엄, 가격 비교 불가, 소량 생산 가능, 이 세 가지가 건기식 브랜드 플레이가 진짜 부업으로도 충분히 접근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위탁 판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구조가 잘못되면 노력해도 돈이 안 벌리는 겁니다. 마진 7%로는 아무리 많이 팔아도 한계가 있어요. 건기식 브랜드는 다릅니다. 마진 50%, 재구매 30%, 같은 노력으로 8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뭘 열심히 하느냐예요. 물 떠오는데 평생 쓰실 건가요? 아니면 우물을 하나 파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마케팅 방법과 건기식 브랜드 론칭 로드맵, OEM 공장 찾는 법 등 좀 더 세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현재 부업 상황을 한번 남겨봐 주세요. 위탁 판매 몇 개월 했는데 힘들어요, 이런 거요. 제가 다 읽고 조언 한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를 바꾸면 결과가 바뀝니다. 백형이었습니다.